요즘에 오물풍선. 네, 그러게 말해요. 북한이 얼굴에 똥칠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이라도 있을 수 있는 생화학 또는 그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북한은 우리가 사실상 핵 보유가 인정해줘야 됩니다. 제가 안테나가 낮아서 그런데요. 100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주 내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주 내에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망미 상태죠. 한반도의 영원한 숙제이자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르는 핵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핵 전에 이제 요즘에 오물풍선, 네, 그러게 말해요. 뭐 5월 28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서 왔는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뭐 어물 그 내용물 자체로서 사실은 북한이 김정은도 그렇고요. 얼굴에 똥칠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거기 네. 변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만약이라도 있을 수 있는 생화학 또는 그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그리고 만약이라도 폐열 여봉에서 난 방사성 물질들, 이거는 현실이거든요. 이게 실려온다면 그건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 될 텐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가야 되겠죠. 왜냐면 그건 이제 직접적인 도발이고, 그거는 어찌 보면은 국지적이지만 선전포고이고, 아마 김정은 총비서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보는데 모르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이제 오물로 여기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북한에서 귀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오합지졸이랄까, 아마 아주 성급하게 뭔가 그냥 대충 뛰어보는 것 같은데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참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반 시민이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은 그냥 그 접근 자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진 찍어서 신고만 하시면 되겠죠. 이제 전국적으로 올 것 같고, 이제 북풍만 또는 북서풍만 불면 또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핵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말 휴전 상태인 게 맞구나, 이렇게 실감하게 되는데, 북한 핵무기 기술 어느 정도 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정말 불편한 진실이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이란 말이 디팩토란 말인,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멈출 수는 없습니다. 소위 붉은 선이고 레드라인 넘어버렸거든요. 루비콘 강을 건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더 이상 시험하지 말지. 줄이지는 못할지만 느리지 말지. 이제 사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또 그 정말 전세를 역전하는, 그러니까 판을 뒤엎는다고 게임 체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북한하고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우관계, 뭐 말이 길긴 하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군사 동맹을 애둘러 표시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자동 개입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군사 자동 개입은 치명적이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이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쏘면 다 죽자는 건데,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건데 설마 쏘겠냐, 이건 과시용이겠지. 근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은 몇 % 보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사실 마지막으로 해서 어느 나라도 어느 대통령, 어느 총리도 쓰지 못했지 않습니까? 만지작거리긴 하죠. 메가드 장군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한테 쓰자고 했거든요. 중공군이 밀려올 때 못 썼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어느 나라도 더 이상 쓰지 못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는 푸틴 대통령이 만지작거리고 있죠. 못 쓰죠.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건 맞는, 그거는 아주 간단한 그 역학입니다. MAD, 그러니까 붙였으면 mad, 미쳤다고 하죠. 그러니까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이니까 상호 확증 파괴. 쉬운 말로 너 죽고 나 죽기 때문에 못 쓰는 건데요.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자. 너무 커서 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거에 수천 배가 넘는 거 못 쓰는데, 그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일종의 불장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각본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 좀 한번 한다면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을 하는 미사일이 개발되는 그 시점에서 평양에서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90초 내외입니다. 좀 더 정확히 60초 내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려면은 30초 내에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죠. 만약에 돼 있었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제가 사실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핵 방공이라도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히로시마처럼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친 거죠. 30초 안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소한 아마도 작은 거를 터뜨릴 수는 있다. 작은 거는 기본적으로 히로시마급이죠. 15,000톤급. 그러면은 이게 어디 올까요? 남대문에 떨어지면 국방부가 있는 용산까지 화구가 펼쳐질 것이다. 그런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용산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국방부도 있고 연합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대통령실까지 있으니까 그럼 남대문까지 기본적으로 1km가 약간 넘는 그런 반경 그냥 순식간에 증발이 아니고 승화죠. 그리고 이제 의정부부터 저기 인천까지요. 그게 다 들어가요. 그 작은 게 하나 가요. 거기다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전자기 맥동파. 이건 어떤 데 가장 불리하냐면 우리나라처럼 정보기업, 전산기능. 이게 모두 전산화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시계도 그렇고요. 모두 전산화 됐잖아요. 원자 핵폭탄을 지상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잔인하게도 상공 568m 떨어졌거든요. 히로시마. 이게 공교롭게도 롯데 월타워 높이입니다. 거기서 터뜨리죠. 그러면 방사형으로 쫙 내려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게 핵섬광보다 먼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전자기 맥동파. 그럼 일단 모든 전산망, 송전망, 그리고 전기차가 애석하게도 제일 길거든요. 그 다음에 휘발유차, 그리고 경유차 순서로 전부 이제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죠. 없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핵 우산. 그렇지만 우산이라는 거는 아시죠? 언제든지 구멍 뚫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우산준이 와서 걷어갈래. 11월 달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11월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겁이 덜컥 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될 줄 몰랐었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든이 지금 만회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플랜 B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재선된다면 트럼프가 그러면은 주한 미군 철수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럴 때 김정은 총비서, 위원장이죠. 국무위원장은 굳이 핵무기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밀고 내려오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한반도에 핵무기를 쓰면 다 죽자는 얘기니까 이건 그렇고 그 재래무기를 이용한 도발 이거는 뭐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핵에 국한돼서 본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9개의 나라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북한은 우리가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미국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50기 그리고 아마 제가 안테나가 낮아서 그런데요. 100기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50기라는 그 어떤 임계치를 건너가면은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자, 100기가 50기라고 일단 치죠. 그러면은 지금 9개 나라인데요. 10개 나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게 더 많았는데 줄어든 거죠. 핵을 포기한 나라들도 있죠. 아, 예.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었는데 포기했죠. 그 다음에 리비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시지만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는 있었는데 소련 연방이니까요. 배치가 돼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기수가. 그러니까 남한에도 998기. 1000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는 없었어요. 아, 핵이? 있었습니다. 전술핵이 있었죠. 맞습니다. 핵. 예. 그렇죠. 미군, 정확히 말하면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핵이 있었고, 당연히 미국 대통령이 물론 단추는 없습니다만 암호를 푸는 거죠. 그걸 누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어쨌든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정은 총비서는 아직도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치면은 지금 현재는 이란은 이제 스스로 무기 개발 그야말로 조립만 하면 된 상태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립만 하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면은 11개 나라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정말 대왕거래죠. 나머지는 다 저기 그냥 청상아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로 피라미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거의 90%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각각 하면은 3만 기 넘었거든요. 지금은 지구가 그냥 초토화가 되겠네. 초토화도 여러 번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걸 소위 오버킬이라고 하거든요. 필요 이상인 거예요. 그리고 줄이는데 역시 5천 기, 4천 기. 어쨌든 뭐 서로 나누면 4, 5천 기로 갖고 있어. 물론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 위력으로 치면 러시아가 훨씬 더 크고요. 근데 우리도 핵무장을 시도한 적은 있었죠.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소규모지만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도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는 굉장히 그 재래식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히로시마 정도.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요즘은 정말로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IT 대학원생이 차고에서 만들어서 저기 유튜브에 올렸다가 철거했지 않습니까? 아주 소수청해로 해가지고 소액으로 해가지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효율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그렇게 만들 정도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비용이나 시간 얼마 들이지 않고 바로 해버리겠는데요?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올해 50조 원 넘습니다. 핵을 만들려면요, 제가 농담으로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용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네요. 이건 이제 국제 정치 외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서 치러야 될 대가의 문제,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무역이 상호 교역일 때는요, 함부로 제재 못 합니다. 파키스탄, 북한을 제재하는 거하고 대한민국을 제재하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제재하는 순간 미국이 지장을 받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어떡합니까? 애플, 구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마크 전략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지못해서 협상하는 것처럼 해서 제가 보기 3개월이면 끝납니다. 교수님 말씀은 미국의 허락 받고 뭐고 필요 없이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기술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한 다음에 그래도 나라가 찾으면 저는 만들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만들지 않고도 이기면은 좋은 거죠. 원자력을 무기로 쓰는 게 원자 폭탄. 근데 원자력을 전기 발전이나 이런 데 사용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원자력 발전조차도 지난 한 5년 정도 네. 그죠? 지난 정권에서는 그걸 막았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